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을 밝히는 희망의 등대 김난주TV입니다. 저는 오래전 태안여고 학생들 수업을 지도하면서 창비 고등문학 평가문제집이라는 이 교재를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하는 가운데 감명 깊게 읽었던 작품이 한 편 있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비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라는 낭독극이에요. 세태를 비판하고 사실적인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고요. 원작은 양기자 작가님이시고요. 각색은 김윤주님이 이 내용을 낭독극으로 각색을 했네요. 주제는 도시 변두리에 사는 소시민들의 삶의 애환과 생활상을 드러내고 있고요. 특징은 동명의 연작소설을 원작으로 하여 낭독극으로 각색된 글이고요. 특정 인물, 즉 남편의 시각에서 다른 인물인 임씨를 관찰하며 그의 내력을 밝히는 방식으로 사건이 전개되는 내용입니다. 비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낭독극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의 줄거리를 먼저 말씀드리면요. 부부는 연탄 배달을 하며 이것저것 잡일을 하는 임씨에게 목욕탕 수리를 맡긴다. 임씨는 목욕탕 공사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자 없이 해야 한다며 20만 원에 가까운 견적을 내놓는다. 부부는 임씨의 수리 공사 견적이 다소 비싸다고 생각하여 그에게 계약 조건에 없던 옥상 수리까지 떠맡긴다. 임씨는 불평하지 않고 성실하게 작업하였으나 목욕탕 공사 시간은 예상보다 지체된다.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앞부분은 발단과 전개 부분이었고요. 이제 절정 부분 들어가겠습니다. 타일을 깔고 어질러진 연장 뭉치들을 걷어내는 것으로 목욕탕 보수공사는 일단락을 보였다. 6시가 가까운 시각이었으나 여름해는 길어서 푸른 하늘이 선명히 올려다 보였으므로 임씨는 군말 없이 옥상 방수를 해치울 채비를 차렸다. 임씨와 함께 물이 새는 부위를 어린 짐작으로 찾아내어 망치질로 깨부수는 일을 시작하면서 그는 은근히 후회했다. 몇 번의 망치질로도 어깨 축지에 힘줄이 당기면서 짜릿짜릿한 통증을 안겨줬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서막에 불과했다. 불과 한 평 남짓 깨부수었음에도 저 날라야 할 쓰레기는 서너 행보로는 턱없이 부족했고 그 자리를 메우기 위해서는 시멘트 2푸대와 모래가 등짐으로 5번 이상이었다. 재수없어. 그는 8구비의 계단을 오르는데 걸음을 옮길 때마다 아랫도리가 후들후들 떨려왔다. 그렇다고 날은 곧 어두워질 텐데 임시대로 혼자 하라고 내맡겨 놓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경위야 어찌되었든 임씨가 견적에 나와 있지 않은 일을 해주고 있는 탓에 그는 팥죽 같은 땀을 흘리며 등짐져 날랐다. 정말이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생전 안 하던 일로 용을 쓰자니 머리가 다 띵할 지경이었다. 임씨는 아침부터 몸을 굴렸음에도 아직 끄떡없었다. 날씨가 더우니 땀이야 흘리고 있지만 그는 정말이지 일에 지쳐있는 표정이 아니었다. 오늘이 광복절이지. 마치 광복군의 투사처럼 용감하군. 장사야 장사. 고려시대에나 태어났더라면 서릿발 같은 기상의 용맹한 장군감이 틀림없을걸. 그는 임씨의 툭 붉어진 종아리의 힘찬 알통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아무짝에도 필요 없는 분석력, 습관화된 늘어진 엿가락 같은 생각의 실타래 때문에 공연스레 머리가 무거운 거라고 그는 머리를 흔들어 대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생각은 어쩔 수 없이 또 꼬리를 문다. 일꾼들이 주인의 눈을 피해 일을 허술하게 하거나 망가뜨리는 게 사실은 저항의 한 형태가 아니었을까? 광복 이전의 일제강점기에는 조센징 어쩌고 하는 냄새나는 게다짝 때문에 더욱 일본인들의 눈을 피해 일을 망치게 했던 건 아닐까? 그리고 광복 이후에는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이 일꾼들을 그렇게 만든 건 아닐까? 바로 오늘까지도 부유한 계층은 당당하게 한치의 의심도 없이 자신들의 부를 만끽하고 임시처럼 막일을 하는 일꾼들은 또 그들대로 당당하게 공정을 무시하고 슬쩍슬쩍 눈가림을 한다. 그렇다면 그는 흙 묻은 손을 털었다. 임시에 하는 일이 대충 마무리 단계인 듯 싶어 담배나 한 대 피우며 쉬어볼까 했어였다. 여름엔 비도 잦은데 그러면 일을 못해서 어쩝니까?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할 일이 있습지요. 비가 오면 또 다른 벌이가 있어요? 비 오는 날엔 아침부터 가리봉동에 가야 합니다.
가리봉동에? 예, 사장님은 몰라도 됩니다요. 암튼 비가 오면 난 가리봉동으로 갑니다. 임씨가 잠시 일손을 멈추고 알 수 없는 표정을 언뜻 지었다. 이렇게 힘든 일을 매일같이 계속했다면 비 오는 날 하루쯤은 쉬어야 할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해주려다가 그는 입을 다물었다. 누군들 쉬고 싶지 않을 거냐는 하루에 2끼는 라면으로 배를 채우는 식구들을 거느린 가장으로서 어찌 비 오는 날이라 하여 아랫목에서 뒹굴기만 하겠느냐는 데 생각이 미쳤던 까닭이었다. 간단하게 여겼던 옥상의 공사는 의외로 시간을 끌었다. 이미 밤은 시작된 것이나 진배 없어 이웃집들의 창문에 하나둘 불이 밝혀졌다. 그런데도 임씨는 만족하다 싶을 때까지는 일손을 놓고 싶지 않은 모양이었다. 몇 번씩이나 옥상에 얼굴을 디밀고 일의 진척 상황을 살피던 아내도 마침내 질렸다는 듯 입을 열었다. 아우, 대강 해두세요. 날도 어두워졌는데 어서들 내려오시라고요. 다 되어갑니다, 사모님. 하던 일이니 깨끗이 손봐드리압죠. 임씨가 일에 몰두해 있는 동안 그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일하는 양을 지켜보았다. 저 10손가락에 박힌 공의의 대가가 기껏 지하실 단칸방만큼의 생활뿐이라면 좀 너무하지 않나? 안타까움이 솟아오르기도 했다. 목욕탕 일도 그랬지만 이 사람의 손은 특별한 데가 있다는 느낌이었다. 자신이 주무르고 있는 일감에 한치의 틈도 없이 밀착되어 날렵하게 움직이고 있는 임씨의 10손가락은 손가락 이상의 그 무엇이었다. 처음에는 이 사내가 견적대로의 돈을 다 받기가 민망하여 우정지연해 보이는 열정이라고 여겼었다. 옥상 일의 중간에 잠시 집에 내려갔을 때 아내도 그런 뜻을 표했다. 예상외로 옥상 일이 힘드나 보죠? 저 사람도 이제 세상에 공돈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거예요. 하지만 우정지연의 열정으로 단정한다면 당한 쪽은 되려 그들이었다. 밤 8시가 지나도록 잡부 노릇에 시달린 그도 고생이었고 불어 만들어 시킨 일로 심적 부담을 느끼기 시작한 그의 아내 역시 안절부절 못했으니까. 아내는 기다리는 동안 술상을 봐놓고 있었다. 손발을 씻고 옷에 먼지를 털고 들어온 임씨는 8시가 넘어선 시간을 보고 오히려 그들 부부에게 미안해했다. 시간이 벌써 일이 되었남요? 우리 사모님 오늘 너무 늦게까지 이거 고생이 많으십니다요. 사장님이야 더 말할 것도 없고 참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임씨는 그가 부어주는 술을 2손으로 환감히 받쳐들고 조심스레 목울대로 넘겼다. 이거 왜 이러십니까? 편히 드십시다. 나이도 서로 비슷할 텐데 말이요. 그렇게 말은 했어도 그는 임씨의 나이가 그보다 훨씬 많으면 왠지 괴롭겠다는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다. 찬바람이 불면 다시 온몸에 검댕치를 하는 연탄 배달에 나서야 하고 여름이 오면 정식으로 간판 달고 일하는 설비집 동료들이 손이 딸려야만 넘겨주는 일감에 매달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저 사내의 앞날이 창창하다는 게 위안이 될는지 그것도 모를 일이긴 했다. 사장님은 금년 몇이시지요? 저는 토끼띠 36 아닙니까? 임씨가 36의 토끼띠라면 그는 35의 용띠였다. 옆에 앉아서 지갑을 열었다 닫았다 하던 아내가 얼른 이 양반은 하고 나서는 것을 그가 가로챘다. 그래요? 나도 토끼띠지요. 서로 동갑이군요. 아내가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동갑 기념이라고 또 한 잔의 술을 그의 잔에 넘치도록 부어주었다. 1살 정도만 보태는 것으로 거짓말의 양을 줄일 수 있는 것이 몹시 다행스러웠다. 토끼띠 남자들이 원래 팔자가 더 센 편 아닙니까요? 여자 토끼띠는 잘 사는데 요상하게 우리 나이 토끼띠 남자들은 신수가 고단더라 이 말씀입니다. 한데 사장님은 용케 따시게 사시니 복이 많으십니다. 저런 그는 속으로 머쓱했다. 토끼띠가 어쩌고 했었는 게 아무래도 아슬아슬했든지 아니면 준비한 술이 파닥나는 게 보였든지 아내가 단호하게 지갑을 열었다. 돈 드려야지요. 그런데 아내는 뒷말을 못 잇고 그의 얼굴을 말끄러미 올려다봤다. 그는 술잔을 들어 올리며 짐짓 아내를 못 본 척했다. 옥상 일까지 시켜놓고 돈을 다 내주기가 아깝다는 뜻이었다. 그는 아내가 제발 딴소리 없이 20만 원에서 2만 원이 모자라는 견적 금액을 다 내놓기를 대신 빌었다.
사모님, 내 뽑아드린 견적서 좀 줘보세요. 돈이 좀 달라질 겁니다. 아내가 손에 쥐고 있던 견적서를 내밀었다. 그와 그의 아내는 임씨의 입에서 나올 말에 주목하여 잠깐 긴장했다. 술을 마셨더니 눈으로는 계산이 잘 안 되네요. 임씨는 엎드려 아라비아 숫자를 더하고 빼고 또는 줄을 긋고 했다. 그는 빈 술병을 흔들어 겨우 반잔을 채우고는 서둘러 잔을 비웠다. 임씨의 머릿속에서 굴러다니고 있을 숫자들에 잔뜩 애를 태우고 있는 스스로가 정말이지 역겨웠다. 됐습니다, 사장님. 이게 말입니다. 처음엔 파이프가 어디서 새는지 모르니 전체를 뜯을 작정으로 견적을 뽑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이 썩 간단하게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노임에서 4만 원이 빠지고 시멘트도 이게 다 안 들었고 모래도 그렇고 쓰레기 치울 용달차도 빠지게 됐죠. 방수액도 타일도 반도 못 썼으니 여기서도 요게 빠지고 또 임씨가 볼펜심으로 쿡쿡 찔러가며 조목조목 남는 것들을 설명해 갔지만 그의 귀에는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뭔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기분, 이게 아닌데 하는 느낌이 어깨에 뻐근함과 함께 그를 짓누르고 있을 뿐이었다. 그렇게 해서 모두 7만 원이면 되겠습니다요. 선언하듯 임씨가 견적서를 아내에게 내밀었다. 놀란 것은 그보다 아내 쪽이 더 심했다. 그녀는 분명 7만 원이란 소리가 믿기지 않는 모양이었다. 7만 원요? 그럼 옥상에 들어간 재료비도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거야 뭐 몇 푼 되나요? 그럼 우리가 너무 미안해서. 계산을 다시 해봐요. 처음에는 18만 원이라고 했지 않소? 이거 돈을 더 내시겠다 이 말씀입니까? 에이, 사장님도 제가 어디 공예를 줬나요? 조목조목 다 계산해 넣었습니다요. 옥상 일한 품값은 지가 서비스로다가. 서비스? 그는 아연실색에서 임씨의 말을 되받았다. 그럼요. 저도 서비스할 때는 서비스 하지요. 그는 입을 다물어 버렸다. 뭐라 대꾸할 말이 없었다. 토끼 띠면서도 사장님이 왜 잘 사는가 했더니 역시 그렇구만요. 다른 집에서는 노임 한 푼이라도 더 깎아보려고 온갖 트집을 다 잡는데 말입니다. 제가요, 이 무식한 노가다가 한 말씀 드리자면요. 앞으로 이 세상 사시려면 그렇게 마음이 물러서는 안 됩니다요. 저는요, 받을 거 다 받은 거니까 이따 겨울 돌아오면 우리 연탄이나 갈아주세요. 임씨는 아내가 내민 7만 원을 주머니에 쑤셔놓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1층 현관까지 내려가 임씨를 배웅하기로 했다. 어두워진 계단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내려가면서 임씨는 연장 가방을 몇 번이나 난간에 부딪혔다. 시원한 밤 공기가 현관 앞을 나서는 두 사람을 감쌌고 그는 무슨 말로 이 사내를 배웅할 것인가를 궁리하던 중이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말도 고맙습니다. 는 말도 이 사내의 그 서비스에 대면 너무 초라하지 않을까? 그때 임씨가 돌연 그의 팔목을 꽉 움켜잡았다. 사장님요, 기분도 그렇지 않은데 제가 맥주 한 잔 살게요. 가십시다. 임씨는 백열구로 밝혀놓은 형제 슈퍼의 노천 의자를 가리키고 있었다. 맥주는 내가 사지요. 아니요, 제가 삽니다. 좋소. 누가 사든 가봅시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부천 원미동의 연립주택 집주인인 남편이 굉장히 소심하고 부끄러움을 아는 이성적인 인물인데요. 아내는 인색할 정도로 알뜰한 주부고요. 꼼꼼하게 잘 따지고 금전 문제에 민감한 현실적인 인물이죠. 근데 임 씨는 겨울에는 연탄장수로 여름에는 막 일꾼으로 일하는 막노동자예요. 전형적인 도시 빈민 노동자인데 굉장히 일처리가 꼼꼼하고 책임감이 강한 데다가 정직한 인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의 성품을 보면서 두 부부가 감동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비 오는 날은 뭐 한다?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네, 그곳에 가서도 일을 하겠죠? 일거리가 있겠죠. 네, 쉬지 않고 비 오는 날이든 맑은 날이든 늘 몸을 써야만 먹고 살아가는 노동자의 삶에 대해서 우리 양귀자 작가님이 이 작품을 썼습니다. 어제가 노동절이었는데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었는데 노동절로 바뀌었더라고요. 저는 근로자의 날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은데 노동절 하니까 왠지 모르게 북한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자, 어쨌든 도시 빈민자의 그런 삶, 그리고
굉장히 변두리에서 살아가는 소시민들의 어떤 삶의 애환과 생활상이 잘 드러나는 작품이 바로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라는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